다 좋아져서 약 끊으실 때 정신과 약 오래 먹어서 좋을 거 있겠느냐 해서 이제 갑자기 끊으시는 경우 있는데, 우리 몸은 변화가 크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4분의 1씩 줄여서 몸이 못 느끼게 이렇게 잘 착륙을 이제 편안하게 해주면은 그럼 또 잘 흘러가요. 그래서 마지막 끊는 마무리를 꼭 이제 전문가 가이드를 받아서 내려오셔라. 그러면은 이제 더 재발률이 줄어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명지톡 정신건강의학과 이수영입니다. 네, 공황장애는 보통 약물 치료로 많이 한다고들 하는데요. 혹시 다른 치료 방법도 있나요? 공황장애는 약물 치료뿐 아니라 인지치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중요한 치료제로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몸의 세로토닌의 어떤 활용도를 높여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로토닌이 높아지면 예민하게 계속 긴장으로 켜지던 자율신경계가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일으키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는 차원의 약이다 보니까 효과가 제대로 나는데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치료제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1~2달은 안정제로 당장은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치료 효과가 자리가 잡히면 안정제는 서서히 줄여서 빠져나오는 이러한 이제 코스로 치료가 진행되게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인지치료는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해도 나 또 이러면 어떡하지, 또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으면 이것이 씨앗이 돼서 계속 또 공황장애가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인지치료의 첫 번째는 이 공황장애의 정체를 정확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는 게 힘이에요, 공황장애 정말로. 그래서 앞부분은 이렇게 강의가 많아요. 배우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황장애에 대해서. 근데 머리는 아는데 가슴이 안 따라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이 불안이 올 때 이렇게 생각 전환을 하느냐, 이거는 사람 성격마다 맞는 자기만의 문장이 있어요. 그거를 좀 같이 찾아보고, 보통은 그룹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 얘기도 들으면서 아이디어도 하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이런 안심 효과. 그래서 공황장애는 그룹 치료가 더 좋고요. 명상이나 호흡법과 같은 방법으로 스스로 이제 해결하려고도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정말 추천합니다. 명상하고 호흡법, 요가, 이거는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직접 추천하고요. 명상이란 현재의 감각에 집중해서 그냥 현재의 내 상태에 머무르도록, 마음이 자꾸 날아다니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상이 당연히 공황의 공포심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호흡법은 자율신경계를 낮출 수 있는 약 이외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공황장애 환자들을 조사해 보면 호흡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얕은 호흡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이 불규칙하게 쉬세요, 이분들이 평소에. 그래서 이 호흡을 좀 편안하게 하는 거를 이제 새로 훈련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 발작이 약간 생겼을 때도 당장 약이 없으면 이 호흡법을 하시면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이것도 원리를 아시면 좋은데, 우리의 이 몸통이 가슴통, 흉곽하고 배, 복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걸 나누는 걸 저희가 횡격막이라고 합니다. 얇은 막이 아니고 이런 좀 탄성이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흉곽이 넓어지면은 샥 들어오는 거고, 공기가 요걸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내뿜어지는 건데요. 배를 앞으로 내밀면, 그러니까 이 막을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배가 앞으로 나옵니다. 배를 내밀면서 들이쉬고, 내쉴 때는 무슨 풍선 배듯이 팍이 아니라 이제 단단한, 약간 단단한 고무공을 약간 열어서 부드럽게 빼준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끝까지 내쉬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호흡이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 전에 운동하듯이 습관적으로 항상 10번 하시고 주무시고, 또는 제가 추천하기로 아침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아침이 자율신경계가 딱 켜지는 때라 그런데, 하루 시작하실 때 그 복식호흡 10번 하시고 또 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공황장애를 제대로 진단받고도 치료하지 않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공포감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회피 반응이 생기는데, 특정한 장소에 대한 회피만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게 자꾸 범위가 넓어지면
전체적인 모든 활동에 대한 회피 반응이 생겨서 이제 내가 사회적으로 숨게 되는 게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황장애로 인해서 회피 반응 생겼을 때 잠깐 그랬던 것은 다시 이겨내고 밖으로 나가면은 다시 회복이 되는데 길면 길어질수록 사회적 능력이 점점 감퇴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완치가 가능한 질병인 거죠?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완치의 개념을 우리가 잡고 시작해야 되는데요. 완치라 하면 제가 이제 다 낫고 나면은 다시는 재발도 하면 안 되고 약도 안 먹어야 되는 것이 완치다. 이렇게 많이 정의를 하시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런 내과적 질환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배탈 한번 걸렸다가 나았으니까 다시는 안 걸리게 해주세요. 감기 한번 걸렸다 나았으니까 다시는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 4년 만에 오셨어요. 근데 선생님 보세요. 저는 결국에 안 낫는다니까요. 이러세요. 근데 4년 동안 약 하나도 안 먹고 잘 지낸 그 기간은 나은 기간입니다. 그거를 없던 걸로 치부하시면서 막 실망하고 속상해 하시는데요. 안 먹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은 기간입니다. 앞에서 제가 원인들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공황에 안 좋은 어떤 물질 노출돼 있지 않은지, 불규칙한 수면 하고 있지 않은지, 내 스스로를 자꾸 압박감에 노출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일종의 마스크 쓰듯이 복식호흡 훈련해주고 하면 아무래도 재발률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그래도 더 한 단계 극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자면은 다 좋아져서 약 끊으실 때 정신과 약 오래 먹어서 좋을 거 있겠느냐 해서 이제 갑자기 끊으시는 경우 있는데 우리 몸은 변화가 크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4분의 1씩 줄여서 몸이 못 느끼게 이렇게 잘 착륙을 이제 편안하게 해주면은 그럼 또 잘 흘러가요. 그래서 마지막 끊는 마무리를 꼭 이제 전문가 가이드를 받아서 내려오셔라. 그러면은 이제 더 재발률이 줄어듭니다. 공황장애를 대비할 만한 포인트, 건강 습관 정리할 수 있는 포인트 주세요. 공황장애 예방을 위해서 실천할 만한 포인트 하나는 규칙적인 수면인데 잘 자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일어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과음하는 사람이라면 술 줄일 수 있을까? 어차피 발암물질인데 담배, 니코틴도 자극되거든요. 공황에 줄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카페인 내가 너무 커피 하루 종일 달고 있는데 줄일 수 있을까? 정 못 끊으시겠으면 오후 3시 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네. 우리 항상 공황장애는 아침에는 활력, 저녁에는 릴렉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자극물질을 넣으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를 이완시킬 수 있는 저녁에 자기 전에 5분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5분 복식호흡 둘 중에 하나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